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알아보는 호기심 세상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출발합니다. 뉴스를 보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친모가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15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우자와 채무 문제로 싸웠고 술도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아이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친모는 자신이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 여부를 검증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우울증인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30대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에 따라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바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0분보다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16배나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일 경우,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높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이며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우울증 증상이 관찰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우울장애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입니다. 아직까지 우울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우울증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우울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은 일반적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2배 이상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성보다 세로토닌 수치가 많기도 하지만 남성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농도가 변해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심리학적, 사회학적, 병리학적과 같은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독 우울증 발생 확률이 높은 경우는 어릴 때 일어난 사고 또는 폭행, 학대 등으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성장을 하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최대 10배 정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단백질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뇌에서 신경영양인자를 통해 치료를 하는데요.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영양인자가 정상인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쉽게 받는 성격이다. 2.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률이 높다. 3.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4. 당뇨병, 췌장암, 내분비 질환 등을 앓고 있다. 5. 고혈압제, 항불안제, 마약, 중추신경 흥분제 등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우울증 전조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울증 전조 증상으로는 평소에 공허함을 느낀다. 불면증이 심하다. 많이 피곤하고 무기력함이 느껴진다. 몸무게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뇌 회전이 잘 안 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떠올린다. 즐거움이 없고 재미가 없으며 우울한 기분이 든다. 이런 것들이 우울증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경도, 중등도, 고도 우울 수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경도까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중등도부터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등도 이상, 고도 이상의 우울장애 점수가 나오게 되면 자살 및 자해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한답니다. 우울증 테스트로는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회 진단 기준을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상 중 5가지 이상의 동일한 증상이 2주일 이상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또한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 하루의 대부분이 우울하며 매일 지속이 된다. 2. 거의 빼놓지 않고 매일 불면증 또는 수면 증가로 낮에 과도한 졸음에 시달린다. 3. 일주일 내내 피로하고 에너지가 상실된다. 4. 매일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5. 식단을 따로 조절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식욕도 떨어지거나 늘어난다. 6. 일상 활동 중에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이나 매일 떨어진다. 7.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한다. 또는 자살 시도나 계획을 상세하게 세운다. 8. 매일 정신운동 흥분, 지체 또는 안절부절 못하고 느려집니다. 이 테스트에서 자신의 기준에 부합이 되더라도 2주일 이상 지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한 증상으로 몇 년 이상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5가지가 포함이 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